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때 여러 번 문 닫을 뻔 했거든요. 그런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난 서류에서 맨날 떨어졌어. 오디션 봤는데 또 떨어지고 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면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상처 진짜 많이 받거든. 근데 그냥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는 열차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기회라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 티켓을 뭘로 하느냐?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꾸준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기회라는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해야 돼, 지원아. 뭐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뭐든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편법을 쓰지도 말고 항상 열심히만 하면 진실되면 뭐가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비 때 장면. 처음 이제 좀 세상에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역할이 한씬 나오는 거 작은 거였는데 과로사하는 의사 이름이 그거니까요. 촬영 한 3일 전부터 좀 안 씻었어요. 조금 많이 찌들어 있어야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겠냐. 감독님이 그 태도에 약간 조금 괜찮았었나 봐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가라.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기회가 왔었던 거죠. 또 불러주시고 당시 감독님이 같은 감독님이시잖아요. 미스 선샤인, 그래, 맞아. 스위트홈이랑 두 개 다 같이 불러주신 거죠. 사실 그 한씬이 그게 운명이 바뀔까라는 의심이 좀 있었어요, 배우가. 한씬 열심히 한다고 이게 보일까? 이게 돼? 어떤 뭔가 롤이 좀 있어야 되고 역할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 한씬 단역 배우가 뭘 바꿔. 지금 단역이나 무명 배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거예요. 사실 저도 거기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거 한다고 뭐 돼? 근데 바뀌긴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보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잖아요. 그 당시 제 나이가 33이었고 친구들은 뭐 이제 뭐 대리를 달고 그렇죠. 연봉이 뭐 그렇지. 4천을 가니 뭐 3천을 맞아요, 가니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 2천만 원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스펙도 없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뭔가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면은 잃을 게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거 내가 실패한다고 해봐야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고 너무 그냥 백지다 보니까 이참에 한번 해보자. 아무런 뭔가 부담도 없었고 오히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실패 같은 거 너무 이게 좀 한국 사회가 경직돼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약간 실패한 사람들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후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한번 해보는 거야. 하지 않고 불평불만한다는 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내가 노력이라는 걸 진짜 죽도록 한번 해보는 거야. 안 돼? 그러면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다른 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안 됐으면 다른 것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끝까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뭐 갈 때까지 쭉 가보는 거야. 내가 후회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이걸 잘하나? 잘하지 않나? 근데 이 생각이 가끔은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근데 많은 분들이 순간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이거를 잘하지 않으니까 이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이. 아니 당연히 해야지 잘하게 되는데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잘하지 않는다고 이 일은 안 되겠대.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들, 예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많이들 오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재능이 있어서 뽑혀서 국가대표까지 가는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 나머지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야. 잘하든 못하든 무섭든 아니든 뭐 안 무섭든 일단 부딪혀 봐야지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도전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진짜 이 도전을 무서워했는지. 무서워했는데 내가 부딪혀 보니까 오히려 이 도전이 즐거울 때가 있거든요.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담력이 쌓일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못하면 어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요
이유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해요. 진짜 원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요령? 나 할 줄 모른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영상이 몇십 개 있잖아요. 몇백 개 있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단,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 책을 보시고 더 빨리 가고 싶다. 실제로 그걸 해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한테 배우세요.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근데 그래도 못해요? 그럼 누가 도와줘?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안 변하면 안 한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나중.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지금. 이걸 놓친다고? 지금 이 시간을 놓친다고? 많은 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돼. 욕망의 그릇은 엄청 키워. 그런데 자신의 경쟁력은 안 키워. 도둑놈 심보지. 욕심이죠. 저 사람이 저걸 갖기 위해서 얼마만한 피나는 노력, 투자를 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은 팔짱 끼고 그걸 그냥 얻으려고 그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시간을 기다리는 건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행동인 것 같아요. 기다린다기보다는 저는 기다린 건 아니거든요. 많이 알려지기 전부터 기다린 게 아니라 저는 제 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 시간을 제가 언젠간 될 거야 라고 기다렸다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을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가슴 아픈 순간은 본인만 알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평생. 근데 끊임없이 노력은 한 것 같아. 독전 할 때까지 한 12년 정도 발음 연습 그리고 독백 연습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씩 혼자 연습실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라도 안 하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10여 년을 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그 루틴을 갖고 살았었어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성패가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성실하면 나는 좀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 얘기고 뭔가 조금 더뎌 보이고 좀 그랬었거든. 어렸을 때. 인생을 살면서 성실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사람 모여있을 때는 성실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 일도 사람도. 이걸 아프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럼 이런 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까지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어떻게 되거나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공짜가 없어요. 아파도 해야 돼요. 내가 이걸로 죽는 게 아니면 뭐 엄청 아프죠. 지금 오는 동안도 아프고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고 지금까지도 아파갖고. 근데 만약에 이걸 의식을 해서 아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생각만 해요.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네가 마음먹으면 그냥 포기하면 되잖냐. 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죽는 거 아니니까 뭐. 남들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노력을 했다는 건 남들보다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제대로 좀 더 했을 때 그걸 노력이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제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남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을 이기려면 내 자신을 먼저 이겨야 돼요. 대부분 후회를 하고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후회할 거면 내가 부딪혀보고 후회를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꿈인데 목숨 걸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목숨 걸고 하겠죠. 노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도 보지만 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뭐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득점왕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남들보다 더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는 거지, 노력 없이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저는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 힘들어서 하기 싫어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목표가 있는 거니까. 야, 이 축구는 재밌어, 좋아, 즐거워.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국가대표가 나는 되고 싶었어. 그러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 전에 좀 타던 게 있어가지고 될 줄 알았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아니, 이 정도라는 게 없어. 누나도 진짜 이 자리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너가 하잖아? 넌 그냥 그 자리야. 운동은 진짜 힘들어. 야, 진짜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거를 해야 믿게 되고 그 스케이팅에 너의 업적이 되는 거야. 밥맛 좋게 운동해서는 안 돼. 그동안에 입상한 실력이 있는데 왜 그거를 전진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너가 이걸 왜 더 떨어지게 나락으로 만드는 거야? 너는 지금 마음가짐이 아직 강하질 않아. 진짜 스케이트 선수는 멘탈 싸움이다. 너가 너를 진짜 잡아야 돼. 너는 너야. 꼭 그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왜 나태해졌냐고. 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한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서 넌 약간 나태해진 거야. 나태 지옥에 빠지지 말고. 알지? 넌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애야. 잡어. 너에 대한 주문을 세우고 들어가. 넌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만둘 거야? 그럼 빨리 그만둬야 돼. 축구가 재미없을 때? 난 축구가 제일 재밌었을 때는 365일 중에 30일도 안 돼. 근데 그 30일이 365일을 이겨. 훈련한 게 되네? 왜 갑자기 내 발에 왜 감각이 생겼지? 그 느낄 때를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너네들한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집중해서 해라라고 말하는 거야. 나한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100% 뛰면서도 저 선수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상대팀의 누구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결국 그 선수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좀 더 나은 선수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지.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즐긴다? 몰라. 성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즐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 시합을 하면은 상대가 하길 바라세요? 못하길 바라세요? 못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막 떨겨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냥 왜 나만 아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시항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가슴에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 은퇴할 때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앞으로 평생, 정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조금 더 몸 관리를 잘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술을 조금 덜 먹고 했다면 13,000점이 아니라 20,000점도 했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너무 밀려와요. 그만두니까.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TV에 농구 중계를 제가 본다거나 이러면 이게 즐겁게 못 봐요. 은퇴를 한 지 벌써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시간은요, 시간의 귀중함을 알 때는 벌써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요. 근데 누구한테나 공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는 없어요. 시간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야. 너한테도 주어지고 너한테도 주어지고. 시간은 확 가버려요. 가기 전에 주어진 이 청춘을 잘 붙들어야 돼요. 아니, 젊다라는 게 뭔가를 꾸준히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자기를 되게 불안정하게 계속 놔두는 게 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놔두는 거는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 도전하면은 실패할지 성공할지 불안하잖아. 그러네.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보면 그 첫 번째 시도가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함으로써 다음에 더 성장하는 거죠. 유럽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일본에 가서 뭐 맛있는 라면을 먹고 아 좋은 경험이야.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간 거죠. 경험은요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는 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패를 또 경험을 해봐야 이게 끝이 아니구나. 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구나.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그건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겼나 졌나.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는 것과 패배하는 것과 구별해야 된다고. 지는 거는 오늘 질 수도 있고 내일 질 수도 있고 100번 질 수도 있는데 패배는 나에 달려있어요. 내가 때려치면 패배. 내가 포기하면 패배.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패배가 없다. 뭔가 시도하지 않으려는 게 실패죠. 일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실패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서 근처에도 못 가보는 것이 실패다. 실패를 오히려 경험 못 해본 걸 두려워해요.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성공한 사람은요 다 자기를 포장해서 얘기해요. 내가 깊은 생각을 했고 큰 뜻을 가지고 했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특별했던 사람 아니야.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목표 있고 그 일이 즐거운 사람은 아직 성공은 못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성공할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실패란 두 개 모자른 성공이에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때는 다 됐는데 다 됐어. 막 몸으로 익히는 중에 다 됐는데 꼭 두 개가 모자라갖고 8개였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의 뭐만 봐요? 8개까지만 보죠.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8개에서 다 멈춘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빨리 갈아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력서에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 되게 싫어요.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만큼 끈기가 없다라는 거죠. 버티지를 못한다는 건데 그들은 아니면 또 저는 뭐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죠. 저는 무조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해요. 그리고 항상 돌아올 티켓은 없다고. 돌아갈 곳이 없어야지만이 그걸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본인이 끈을 놓잖아요. 아무도 그 끈 다시 안 잡아줘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나? 그래서 내가 고만고만하게 했던 이 노력이 남들의 절실한 죽을 만큼 한 사람이랑 경쟁했을 땐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엄청난 착각을 했구나. 와, 36살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냐 싶은 거예요, 인생이. 36살 때 인생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래, 언제 한번 인생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까무러치기 아니면 죽기인데 그렇게 도전을 하든지. 근데 그 도전이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40이 안 되면 50이 다시 한 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넉넉함,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당당함은요 하루아침에는 절대로 안 생겨요.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생긴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세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한 거는 나중에 돌아오더라고. 모든 건 자기하기 나름이에요.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기라는 거는 소위 거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라는 거는 그 거품을 생성하는 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해서 인생 바뀌어? 공부해서 인생 안 바뀌어. 행동해야 바뀌지. 뭔가를 정하고 하려고 하거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보일 때 하려고 해. 되물어 보고 싶어. 인생을 살면서 되겠다 싶을 때 했던 게 몇 개나 되냐고. 그러면 인생은 바뀌지 않아. 절대로 바뀌지 않아. 몸을 바꾸고 싶으면 닭가슴살 먹어야지. 수영 잘하고 싶으면 물이 무서워도 수영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안 들어가잖아. 그럼 바뀌지 않는다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내가 하루에 최소한 20분까지는 내 성장에 뭔가를 하시면 아주 작은 행동을 하시면 그게 커지거든요. 큰 이벤트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작은 습관으로 해서 성공을 하는데 그 습관을 하나는 들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작은 차이거든요. 막 성공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뭔가 있을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없어요. 이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부터 그냥 툭 던져서 목표로 하나 잡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작은 목표부터 이루어 나가보다 보면 결국엔 다 하고 있더라고요.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금메달리스트들한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고 그다음에 결승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상상만 하더라도 뇌는 마치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변한다라는 게 펑셔널 MRI라고 하는 기능 MRI에서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각오만 하더라도 뇌가 바뀌고 그게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진짜 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못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말아요. 벽을 넘어뜨리면 다리가 된다. 그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전교 꼴찌 하던 저도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데도 잘 먹고 살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포기라는 유혹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고 이걸 통과해야지만 정상을 간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결국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정상할 수 있다.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동사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도전이라. 도전. 그러니까 못하는데 잘하려고 그러면 무진장 떨려요. 떨리면 자기의 성능을 100%는 말도 안 되고 반 정도밖에 안 나와. 그렇게 떠는 사람도 연습 많이 한 분야는 한 개도 안 떨려요. 연습이 부족한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떠는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연습이 여러분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가들, 예를 들어서 조수미 씨. 연습이 그 위치를 만들어낸 거지. 어렸을 때 스타 강사를 만난 이유가 아니에요. 연습한 거야, 혼자서. 물론 거기에서 플러스 작용이 뭐야? 유전자와 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와 운이 도와주는 거지. 단 유전자와 운을 가지고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처절하게 연습하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유전자와 운만 얘기하죠. 노력은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왜? 노력은 100% 자기 책임이지. 유전자는 내 책임 아니지. 운도 내 책임 아니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편안해지는 거야. 그렇게 유전자 탓을 하고 운 탓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예전에 이승엽 선수라고 알아요? 그때 50몇 개의 홈런을 칠 때 삼성 라이온스 감독님이랑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전지훈련 딱 가가지고 선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하나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이승엽 선수입니다. 딱 그래요. 사람들은 다 유전자 잘 타고 나서 야구를 잘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 봤대, 그런 연습벌레. 지금도 눈 위에서 배팅 연습을 하면 피가 뚝뚝 흘러진대. 이미 대한민국 1위인데 그 정도로 하니까 그 위치에 간 거지. 유전자, 운 얘기하면 안 되지. 숙연해지지. 왜? 노력은 내 책임이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해. 그 대가가 연습했는지 여러분 눈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비겁한 변명이라니까요. 그 정도 해놓고 운과 유전자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 핑계를 대려면. 그것도 안 해놓고 변명하면서 살지 말자고, 평생은. 응? 그렇게 원이 없어야 돼요. 더 이상. 이 정도면 그 누구보다도 연습 많이 했어. 하늘에 맡겨 이러고 가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대부분 사람은 거기에 최선을 안 해. 보여지는 거에 최선을 다해요. 제일 중요한 거, 본질적인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해요. 밥집을 하더라도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가르침, 가수를 하려고 그러면 노래. 근데 대부분 뭘로 생각한다고? 그걸 안 파고 딴 거. 가수인데도 외모. 자기가 연기자인데 연기에 최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외모 가꿀 생각을 하고 보여지는 거. 그런 거. 부수적인 거에 온 힘을 다 써서 그래. 그리고 마치 그렇게 얘기해. 가장 중요한 본질을 파고드는 사람을 에이, 쟨 뭘 모르네, 이렇게 촌스럽다고 생각해. 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출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주는 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시험 잘 봐. 그다음에 끝났으니까 이제 놀아. 그게 아니라 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죠. 태는 그 오태가 있고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지면 태도가 돼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결국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인 것 같거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되잖아. 경력이 되면 잘해야 돼. 열심히 했어요, 성실히 했어요는 그냥 자기 기준이지. 잘해야 돼. 잘한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를 금방 하잖아.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기준의 소위 얘기해서 수치를 굉장히 높게 잡아야 돼. 제가 예전에 일하셨던 분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중에 남들과 다르게 살려면 남들과 똑같이 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1년을 사는 것하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1년을 사는 건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10년 동안 얻은 경험을 이 사람은 5년이면 얻을 수 있어요. 그 노력이라는 부분 중에 저는 시간적 할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물론 성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미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나오는 거라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 중학교 때 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잘 때 저는 위에 올라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많이 울면서. 근데 그게 결과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하면 된다. 땀을 흘리고 울음이 나오면은 그게 약이 된다는 걸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저를 봤을 때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거 진짜 대단해요. 사실 뭐든지 베스트는 심플한 거야. 우리가 그 심플한 과정을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아우 저 나도 하겠다 이렇게 쉽게 느껴지면 이미 그 사람은 경지에 오른 거래. 나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이게 그냥 노는 거 같지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야. 365일 중에 340일도 운동해봤어. 하나도 안 쉬워.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거가 필요했어. 일단 독하지. 근데 그거 하고 자존감 엄청 올라갔겠다. 나는 그거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언젠가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잘 될까? 해봐야 되겠어? 그럼 이제 안 하세요. 그다음에 이거 해볼까? 그러면 힘든데 안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속에서는 시뮬레이션 해봤으니까 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살아본 것 같은 거죠. 물고기가 산에서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만나면 잘할 수 있는데 아직 그 필드를 못 만나신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시도해봐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잖아요. 한번 해봐야죠. 시도해보지도 않고 위험하니까 그만하겠다 그러고 예의가 없는 거 예의가. 잠이 와? 하지만 그걸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니까. 일단 발을 이렇게 뚝 담궈봐요. 그냥 하면 되잖아. 와. 운동화를 신으면 되잖아. 한번 해보고 가기가 싫지만 그냥 신청을 해버려요. 그게 이어져서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한계가 왔어요. 근데 진짜 내가 여기서 딱 10걸음만 더 가자. 그렇게 계속 추가 하다 보면 어느새 결승전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내 갈 길은 그냥 내가 만드는 거지 어떤 시선?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가 있잖아. 난 그런 얘기를 해요. 박수 칠 때 더 해라. 아니 왜냐면 박수 칠 때 왜 떠나? 그건 옛날 얘기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꺾일 때마다 좌절할 수 없잖아. 그게 우리의 삶이야.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그냥 해야 돼.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어차피 인생 전체는 목적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고요. 인간이 그나마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성실한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게요.
당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뭘 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생각을 잡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이 뛰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자기 관리, 특히 자기 몸 관리. 왜냐면요, 신체성은 정체성이자 그 사람의 가능성인 거예요. 여러분 몸을 보면 여러분 몸이 과거로 어떻게 살았는지 내 몸에 담겨 있어요. 현재 무슨 일 하는지 몸을 보면 딱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몸을 보면 여러분이 미래에 뭘 할 수 있는지 미래 가능성을 내 몸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성공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보증수표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성공한 사람은 침을 흘리나요? 땀을 흘리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침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은 수고와 정성과 노력의 대가로 나오는 거고요. 침은 시기와 질투, 시샘을 자극하는 침샘이 자극돼가지고 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땀 흘리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자기 일에 몰입을 하는데 침 흘리는 사람은 주로 남의 일에 발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했었어요. 열정과 열광의 차이가 뭐냐? 열정은 내 일에 몰입하면서 부산물로 땀이 흘러요.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침 흘리는 사람보다 자기 일에 몰입하면서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동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고 와서. 그게 아니라 결심했으면 비가 나가서 뛰세요. 그럼 그 비 오는 날 때는 거기 미친놈들이 많아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핑계대고 조건을 따지고 절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낍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세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내가 한번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해봐야겠다.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뭐 건강해져야겠다. 운동을 한다고 오늘부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 바꾸는 거야. 네 삶에 운동이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삶이 변하는 거야.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해. 운동은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순간 운동이 정말 나의 적같이 느껴져. 할까 말까 하는 순간 일단 집 밖으로 나와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씻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고민을 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짐을 간다. 일단 체육관 오면 하게 돼 있고 하다 보면 무게를 치게 돼 있고 무게를 치다 보면 어느 생각 끝나 있어. 생각하고 하면 운동 못 한다. 일단 체육관을 가는 거지. 아니면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거지. 단순한 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택해왔네. 팔굽혀펴기를 100번을 한다. 근데 그걸 1년을 하는 거지. 나 운동 하긴 해야 돼. 하지마. 하긴 해야 된다는 사람은 영원히 못해. 핑계대고 내일 가서 광택궁 다를 때까지 못 가는 거야.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냥 가.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 생각을 그냥 하는 거지.